서경은 남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알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연애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우선 첫 번째, 서경의 경동맥 플러팅. 스킨십은 1대1 상황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서경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만 했습니다. 이건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서경의 의도가 회피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주원에게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은 못하기에 유치한 도발과 관심 유도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서경의 낮은 자존감을 눈치챘지만 지금 와서 보니 환승연애에서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쓴 서경의 전략은 스킨십을 이용한 남자들의 질투 유발입니다. 이게 먹히니까 여자들이 자주 쓰겠죠. 내가 관심 있는 여자가 딴 남자랑 스킨십하면 순간적으로 욱하고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건 확실합니다. 남자의 반응을 보면 이 행동을 잘했다, 효과적이었다 싶겠죠. 그러나 이건 일시적인 반응이고 깊게 생각하는 남자들에겐 이런 전략은 굉장한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스킨십을 이용해 질투를 유발했다면 성적인 것을 무기로 삼아 남자를 지배하려는 여자임을 간파하기 때문이죠. 스킨십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스킨십은 유혹을 할 때도 밀당을 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써야 할 때는 쓰세요. 플라토닉과 에로틱한 부분 둘 다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스킨십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남자가 어떤 여자가 성적인 것을 무기로 삼는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되는 불안감에 남자는 걱정하게 되고 다른 남자들에게 너무 쉽게 스킨십하는 그 여자는 물러날 거라는 쓸데없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람이 성숙해 보이진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서경은 너무 티나게 남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원이 서경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졌는데 강압적으로 주원이 자신의 말을 듣기를 바라죠. 주원이 유정과 잘 되어가니 주원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이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한 호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연애와 결혼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말해볼 텐데 일부 여자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말하기 망설여지지만 충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제 구독자라면 이 부분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해도 선택은 자유니까요. 여자가 사회성을 타고났다면 남자는 공격성을 타고났습니다. 남자가 축구하면 전부 공격수를 하고 싶어하며 여자들은 직접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실제로 군대를 가면 계급순으로 공격수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비수와 골키퍼도 중요하고 없으면 경기에 지게 되지만 공격수가 스스로 빛이 나고 영웅이 되기 쉽기에 남자들은 권력욕 때문에 공격수에 집착하는 거죠. 이런 남자의 성향을 이해하면 여자는 1인자가 아닌 2인자의 포지션을 잡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2인자는 1인자 뒤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1인자와 대등한 존재지만 자기 자신이 빛나려고 하기보다는 타인을 빛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재석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이 웃기려고 득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서포트를 해서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드러나게 합니다. 즉 2인자라고 말했지만 파트너 개념이고 1인자가 공격, 2인자가 보조를 담당하는 거죠. 2인자라고 말하면 1인자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로 비춰져 처음에 듣기 거북했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복종하는 이 방법이 오히려 그 상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유재석은 자신이 빛나기보다는 타인을 빛내고 있지만 게스트들은 전부 유재석이 주도하는 방송에 나가고 싶어합니다. 상대를 빛내려 했지만 오히려 상대는 더더욱 나를 원하게 되어 내가 더 빛이 나게 되죠. 남자들이 나이에 비해 철이 없지만 결국은 알게 됩니다. 딱히 나한테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 여자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참고 있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자신이 빛나고 싶어하는 여자들을 보다가 나를 빛나게 해준 여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현명한 1인자가 될 수 있다는 멍석이 깔리고 기대에 대한 보답, 그 여자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내어주는 관계까지 발전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서로를 배신할 수가 없어집니다. 2인자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2인자가 신이 되기도 하죠. 삼국지 아시나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총나라의 1인자였지만 굉장한 충성심을 보인 관우는 중국에서 신앙의 대상, 사람 자체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유비 또한 관우, 제갈량 같은 각 분야 최고 총나라 2인자들이 없었다면 나라를 세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비서들이 아줌마나 할머니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 어린 이쁜 여자죠. 그래서 한국에서 2인자, 비서는 대단한 느낌이 들지 않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비서는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한 기업을 발전하게 하려면 2인자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안철수가 정치를 하면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지만 기업가로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비해 성공을 하지 못한 이유가 1인자를 뒷받침해주는 2인자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인자의 자리는 고독합니다. 2인자는
뭔가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굉장한 배우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며 이들은 그리 외롭지 않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책 불안에서 현대인들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위의 상실이 타인에게 받던 존경이 상실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1인자의 반열에 올라갈수록 그와 반비례해 즐거움과 행복감이 사라지는 것은 더욱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깊이가 더 커질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 심리에 휩싸여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에 집착할수록 얻은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남은 것은 허명뿐일 겁니다. 2인자가 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한번 유혹해보세요. 보조하려는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큰 도움이 되며 상대에 대한 복종이 오히려 상대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